서산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 주민과 근로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 눈따가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도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업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상 기업들에게 대책을 촉구하는 환경안전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대산 5개 회사가 참석한 가운데 서산시는 시설 안전 점검과 주민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충남 지역 미세먼지가 심각한 가운데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전체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17일과 18일 하나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두 차례의 유증기 분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번 하나토탈 사고와 관련해 지역사회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산공단의 안전 대책을 살펴봅니다. 먼저 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의료원에 마련된 하나토탈 유증기 사고 환자 대기실입니다. 구토와 두통, 눈따가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찾은 환자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몸살 기운처럼 몸에 기운이 없고 좀 어지럽기도 약간 어지럽고 그리고 이제 머리 아프고 눈이 좀 약간 좀 아직도 좀 따갑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눈물이 막 이유 없이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고. 의료진은 당장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없어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응급처치 등을 한 뒤 모두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인체에 혹시 영향도 있을 수가 있고 만성적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인체에 조금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는 그런 보고도 케이스는 적지만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추적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한테도 꼭 며칠 내에 다시 저희 의료원을 다시 재방문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를 낸 하나토탈 측은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스틸린 모노머라는 물질을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고 있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해 유증기로 분출됐다는 해명입니다. 결국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된 사람들이 잊어먹거나 해이해진 게 원인으로 보고 사람에 대한 교육이나 동정사의 사례를 다시 한번 전체 인원에게 교육하고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해물질을 배출해 가장 위험한 시기인 공장 정기 점검 중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노조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장을 멈추지 않고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투입시켰다는 주장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지금 셧다운 했다가 다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30년 이상 된 경력자들이 진행하기에도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잔사고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장 주변 대산 지역 주민들과 근로자 등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맹정호 서산시장은 하나토탈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토탈 측은 현재 경영진에서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꺼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닌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2달에 한 번꼴로 각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화학 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안전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하나토탈과 롯데케미칼, KCC 등 대산공단 입주 5개 기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롯데케미칼 벤젠 누출부터 하나토탈 화염 발생, 그리고 지난주 유증기 유출까지 대산 5사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기업들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먼저 지난 17일과 18일 유증기 유출 사고를 낸 한화토탈은 이 자리에서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장기간 탱크에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노조 파업 문제가 해결되고 공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저희 기업의 존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 자체를 규격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나씩 잘 점검을 해서 시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가동 결정해 주실 계획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1급 발암물질 페놀 유출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도로에 유출된 페놀 방제 작업은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LG화학 측은 사고 이후 전문 방제 장비를 갖추고 페놀 차량 이동 경로를 다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액상차 제품이 주거 밀집 지역으로 통과하는 것은 여러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밀집 지역을 피한 그러한 경로를 다시 정해서 지금 페놀 같은 경우는 물질 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맹종훈 서산시장은 사고를 낸 한화토탈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17일 1차 사고와 18일 2차 사고까지 한화토탈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SNS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앞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백보양보해서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사고가 발생하는 듯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주신다면 시장으로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남도는 유증기 유출 사고 당시 업체가 왜 늦게 신고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이번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이전에도 지역 환경단체는 여러 차례 화학사고와 관련한 위험성을 지적해왔습니다. 태안환경운동연합 이배균 운영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서산시와 업체 등이 참석한 대산공단 환경안전대책 관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대책 등이 좀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회의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사고 책임의 당사자를 불러놓고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기업이 자기 책임을 명확하게 져야 하는 그런 대책이 지게 만드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기보다는 기존에 원래 마련했어야 되는 것을 그냥 새롭게 마치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그런 방식의 대책회의, 이거는 기업에게 면죄부 주는 대책회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차로 요구를 해왔었고요. 네. 실제로는 서산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그 조례상에 분명하게 하게 되어 있는 회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회의 구조를 통해서 시의 제주체들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구조는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별도로 기업체만 불러가지고 대책회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방식은 저희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례상 회의 구조, 조례상에 나와 있는 회의 구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주민과 피해를 입었던 근로자 건강 상태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 1차, 2차 사고를 모두 합쳐서 현재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한 420명 정도로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확인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일단은 오늘 새벽에 구토를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계속 손발이 붓는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번 유출 사고가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추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사고 발생
그 토요일 새벽에 2차 사고 2시간 반 동안 유출 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14분의 그린 케미칼 노동자들이 병원 진료를 받고 지금은 현재는 퇴원한 상태인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 대산공단에서 화학 사고가 있었는데 좀 매번 사고 직후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번 사고 발생 이후에 하나토탈과 서산시의 대응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토탈 사측의 문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고 발생 이후에 화학 사고의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토탈 사측은 40분이 넘게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추측컨대는 아마도 본인 스스로 회사 안에 마련되어 있는 소방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꺼보면 그 다음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네. 때문에 초기에 전문 인력들이나 관계기관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동 대응을 해서 빨리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일을 더 키웠다라고 하는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서산시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민고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패널 유출 때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농번기에 들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들한테 마을 방송하라고 주민고지 한 것을 그것을 주민고지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인데 네. 이번에도 역시 마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 등 몇 분에게 마을 방송 혹은 주변에 알려달라고 하는 문자를 몇 분에게 보낸 것 이외에 실질적인 주민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 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희가 늘상 주장하는 시민 전체에게 문자 발송을 해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때문에 그 연기가 계속 악취가 지곡면 그리고 서산시까지 계속 확장되는 동안에도 나중에 주민고지가 나중에야 그것도 일부에게만 고지되는 이런 반복이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하나토탈과 서산시의 뭐 대응이 둘 다 이제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네. 이번 사고의 원인 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그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권을 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무력화하려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학사업장은 사업자 특성상 수십 년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일을 해도 가끔 사고가 나는 그런 사업장인데 네. 여기에 8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리고 사무직을 동원해서 생산직에 일을 시키고 거기다가 일주일에 6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씩 집에도 안 보내고 일을 시키면서 피로도가 훨씬 더 가중된 상태였고 이런 공장 가동이 결국은 이번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에틸벤젠이 약 1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고 유지되어야 하는데 예. 이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이산고온 현상이 발생했고 이 이산고온 현상이 발생한 에틸벤젠을 실제로 60도가 넘는 슬래지 탱크에 이것을 이제 섞으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여기서 고압의 어떤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예견된 인재이고 사실은 사측의 어떤 막무가내식 공장 운영이 공장 재가동이 계속 이런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상당히 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은 나오지만 개선이 좀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본적인 대책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그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하나토탈이라고 하는 기업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장을 지금 대체 인력, 미숙련 인력을 투입해서 가동되고 있는 공장을 즉각 공장 재가동 시도를 중단할 것 그리고 현재 지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주민단체,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참여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고의 진정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실제로
인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어야 주민이 안심하고 혹은 또 그 감시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주민감시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할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이 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백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충남 전체의 30%에 달하는 학교가 실내 체육관이 없어서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충남도 의원이 현장을 찾아 직접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성 출신 도의원 이종화입니다. 요즘 충남 지역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그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 저감 대책도 발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어떻게 지장을 받고 있는지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홍성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충남 서북부 지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전국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 가까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직 신체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미세먼지에 노출된다면 신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한테 위험이 많은데 걱정이 많으시죠? 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선 늘 걱정이죠. 미세먼지 경보가 나오면 마스크도 챙겨주고 밖에 나가지 말라고는 하지만 어디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실내에 있게 하는 것도 신체 발달상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학부모님들의 걱정처럼 성장기 아이들을 실내에만 머물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충남교육청이 공부하는 교실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체육 수업 실태활동 강화 방침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특히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교육청의 대책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에는 아직도 30%의 학교가 실내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100명 이상 재학 중인 21개 학교에도 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을 모셔서 그 실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학생들 교육 활동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학교는 재학생이 166명이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3월부터 계속되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으로 아이들이 실외 활동은 자제하고 주로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밖에서 하는 체육 활동에 지장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도교육청에서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셔서 실내 활동은 그런대로 문제가 없지만 강화된 실외 활동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외부 신체 활동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내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그냥 실내 활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홍성교육지원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외부 신체 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당장의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또한 기존 체육관에 대한 기계식 환기장치 설치 등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예, 실내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체육관에 대해서도 기계식 환기장치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지역 학생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겪고 있는 어려움과 충남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엄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남교육청과 지자체가 힘을 합쳐 조속히 실내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화 도의원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무한정보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홍성 지역위원회를 사구위원회로 결정했습니다. 강희권 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의결권을 가진 대의원 등이 일괄적으로 해촉되는 조치여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정가에선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중앙당 차원에서 세판짜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충남도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규에 따라 1년에 한 번 지난 2, 3월 진행한 조직감사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것이라며 당분간 도당이 지역위원회를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당무감사가 사구위원회로 판정된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위원장에 대한 총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병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해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당원들 사이에선 중앙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을 주목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진행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과 싸워 열세를 보인 예산홍성에 이른바 스펙을 갖춘 외부 영입 인사를 투입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타천으로 점쳐지는 후보군은 예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9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입성한 김현명 사회수석 비서관, 홍성이 고향인 김재원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등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서 표밭을 다지던 강희권 전 위원장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공천이 아니더라도 같은 당 최성경 전 홍성군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해 당내 경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남 서부 지역 첫 특급 호텔로 관심을 모았던 200여 객실 규모의 베니키아 호텔 서산이 문을 연 지 1년여 만에 영업 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을 겪으면서 공매물로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시중에 떠돌던 이 호텔의 경영난 등이 현실화되면서 그동안 공사 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한 수십 곳의 지역업체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서산시와 농협 서산시 지부에 따르면 베네키아 호텔 서산이 농협 서산시 지부에서 받은 대출금 150여억 원에 대한 이자가 수개월째 밀리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최근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공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이 호텔의 최저 입찰가는 487여억 원이나 몇 차례 유찰되면서 5월 20일 최저 입찰가는 288여억 원까지 떨어지지만 낙찰자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호텔의 개장 당시만 해도 각종 국제회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는 사실상 파산을 맞은 이 호텔의 추후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이 호텔로 인해 공사 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받지 못한 지역 업체들이 많아 피해가 걱정된다며 현재 대략 70여 개의 업체에서 수십억 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충남은 금메달 41개 등 모두 105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육상은 모두 65개의 메달을 획득해 5년 연속 종합 1위를 달성했고 배드민턴과 탁구에서는 종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남 장애학생 대표 선수 138명은 지난해보다 금메달 5개를 추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가세로 태안군수가 네덜란드 역간척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인 양 지사와 가 군수는 지난 2004년 바닷물을 유통시킨 휘어스 호수를 찾아 성공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충남도는 서산 부나모 역간척을 통한 해양 생태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한국 로지스틱스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시는 서산 대산항 사업자 인센티브 지급과 각종 국제 포럼 등을 매년 개최해 전략적 활성화 시책을 진행해온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 로지스틱스 대상은 매년 한국 물류 산업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 등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와 충남 서부보훈지청은 20일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김도일의 외손녀와 독립운동가 김동식의 손녀를 만나 독립유공자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유족 가정에서 진행되는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는 국가사업으로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도일 애국지사는 4.4 독립만세운동에, 김동식 운동가는 1919년 상원지방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예산군 청소년 축제가 윤봉길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 청소년과 주민 2,500여 명이 참여해 태권도 시범 공연단 무대와 정책 모의투표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산군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1일 오후 4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청년정책 추진단 회의를 주재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1일 오후 3시 내포 신도시 인근 축산 현장을 방문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21일 오후 1시 30분 상황실에서 열리는 천백둥이 손발 조형액자 증정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곤 청양군수는 21일 오전 11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청양군 장애인체육회 임시이사회에 참석해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쌀쌀한 날씨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8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10도, 태안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1도, 서산이 22도, 당진과 홍성, 청양이 23도, 예산이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비가 온 뒤 맑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 올 때 못했던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외출하기에 날씨 참 좋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꼼꼼한 대비 필요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